왜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쉽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할까요? 타인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왜 내 결점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지적할 때 느끼는 묘한 우월감과 만족감.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신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남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선 타인 비판 속에 감춰진 심리적 함정과 진정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데 능숙합니다. 친구나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흠이 보일 때 자연스레 머릿속에서 평가와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빠지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완벽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간파하시고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며 느끼는 이 만족감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의 결점과 마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직면하지 않고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결점을 감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외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지적하며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혜나 깨달음이 아닌 자기만족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하며 은근히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지적받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남의 결점을 보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 위안을 삼는 행위는 오히려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멈추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성숙이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더 큰 괴로움과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느끼는 우월감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가리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스스로의 결점을 먼저 살피고 남을 비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성장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내면을 비추고 내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문제나 결점은 쉽게 발견하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잘못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난 저렇게 하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착각의 함정입니다. 이 잘못된 확신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주는 방어 기제로 작용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불안이나 죄책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안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할까? 라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비슷한 실수를 할 때는 눈을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용자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을 자제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남을 지적하는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기회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타인의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느끼는 우월감은 순간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오히려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기 전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할 때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자신을 먼저 이기라는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을 비판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결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쌓여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남을 비판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적 시선이 타인을 향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그와 달리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지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은 종종 자기 합리화와 착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도박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패가 나올 때 슬쩍 손을 써서 속이려는 도박꾼의 심리와도 유사합니다. 도박꾼이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자 속임수를 쓰듯 우리는 스스로의 결점을 가리고 타인의 문제에만 눈을 돌리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심리적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도박꾼이 불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번 한 번만 속여도 괜찮아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변명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일을 대충 할까? 라며 비난의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라며 스스로에게 관대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도박꾼처럼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상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모습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번 한 번은 괜찮아. 급한 전화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런 심리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는 그들이 한 잘못이나 실수를 더 쉽게 지적하고 자신은 그런 문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악을 먼저 없애지 않고 남의 악을 없애려 하는 이는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 결점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만 커지게 됩니다. 도박꾼이 자신의 패가 나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면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자신의 결점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옵니다.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결점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가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비판을 남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자신의 결점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못마땅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일종의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을 살펴보는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할 때는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에게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을 비판하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심리학자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종종 외부의 문제의 원인을 돌리며 자신의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문제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더 성숙하고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성찰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더욱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남을 비판하기 전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성찰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길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평온과 내면의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을 쉽게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씨앗은 나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성숙은 타인의 결점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결점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결점을 비판하려는 순간, 즉시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타인의 문제를 비판하는 순간에도 그 비판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을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준비성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도 같은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상황을 겪는다면 나도 불안할 텐데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우리는 그 동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성찰의 과정이 쌓여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성숙한 성장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알고 고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문제는 잘 보지만 자신의 문제를 쉽게 외면하려 합니다. 따라서 매일 또는 매주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되돌아보며 개선할 점을 기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스스로의 결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이를 위해 작은 노트나 일기장을 활용해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다.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개선된 점과 여전히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비판의 시선을 남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결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스스로의 감정과 시선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자신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일에서 실수를 했을 때 감정적으로 왜 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차분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태도는 타인 비판에서 벗어나 성숙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장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작은 발전이라도 이루었을 때 이를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며 자신을 칭찬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진정한 수행이다라는 말씀처럼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 비판의 에너지를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향한 비판을 줄이고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더 깊은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남의 결점을 보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남의 결점을 쉽게 발견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성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비판하는 습관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덮어두고 남의 결점에만 집중하게 하여 결국 스스로에게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결점을 보면서 쉽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에 빠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가 진정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타인을 비판하기 전 자신의 허물을 먼저 성찰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결점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의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나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비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결점을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성찰은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결점이나 잘못에 관대해지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줄이고 그 대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자비와 공감이 싹 트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거리를 두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실천 방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순간마다 그 비판을 자신에게 돌려보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하고 일상의 작은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타인을 비판한 순간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 나는 그 비판을 나 자신에게 돌려봤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남의 결점을 보지 말고 자신의 결점을 먼저 보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매 순간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성찰하는 마음은 우리가 타인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평화와 이해를 얻고 스스로도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때 진정한 깨달음과 평온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남의 결점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끝없는 성장과 평온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